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쌤의 반영구 교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엠보 시술에 대해서 교육을 해볼 건데요. 엠보 시술이라고 하면 지금도 시술하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시술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이 엠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지 기법이나 기계 머신으로 하는 기법들은 화장을 한 듯하게 시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인위적으로 보여도 사실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시술을 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엠보 눈썹은 말 그대로 눈썹을 한 올 한 올 그리는 영역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시술자 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는 이 영역이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엠보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시술이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눈썹의 결을 먼저 알아야 엠보를 시술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엠보 눈썹의 결, 이 눈썹의 결을 잘 아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나 고객들의 눈썹 그리고 또 본인 눈썹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눈썹의 모양, 그 다음에 눈썹 결의 방향, 뭐가 어떤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술을 배울 때 똑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똑같은 시술의 어떤 방법대로만 이렇게 시술을 배웠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엠보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인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고객들이 엠보라는 시술을 받기 위해서 아주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을 받기 위해서 내원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 고객들의 눈썹 결의 방향을 보고 그때마다 그 눈썹 결의 방향을 따라서 시술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썹이 결의 방향이 일자로 많이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곡선으로 저희가 엠보를 배웠다라고 해서 그 결을 무시하고 바로 곡선으로 막 이렇게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 눈썹이 시술이 완성이 되고 났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썹이 얼기설기로 이렇게 엉켜져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을 하고 시술했던 그 자연스러움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결의 방향대로 시술을 배웠다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내원을 하셨을 때는 그 고객의 눈썹 방향대로 방향을 보고 시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눈썹이 많은 경우, 눈썹이 많이 있는 부분은 조금만 터치를 해주시고, 눈썹이 많이 있는 부분은 눈썹이 적은 부분은 조금 많이 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영상들을 보면 눈썹이 적든 많든 똑같은 일률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방법대로 빼곡하게 채워주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눈썹 모가 많았던 부분은 더 진해지고 눈썹 모가 적었던 부분은 그에 비해서 좀 적게 눈썹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고객님들의 반영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눈썹이 전체적으로 눈썹이 많이 없거나 아니면 뒷부분에 눈썹 모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앞선부터 중간까지는 눈썹 모가 있고 뒷부분에는 없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술 방향을 따라서 시술하고 뒷부분을 채워주면
똑같이 앞부분만 중심이 모여지고 뒷부분은 연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자연스러움을 연출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눈썹이 모가 많은 부분은 조금 덜 터치하고 눈썹 모가 적은 부분은 조금 더 많이 터치를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엠보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엠보 시술 시 엠보 시술자의 힘 조절이죠. 힘을 너무 많이 주어서 시술을 깊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색소의 퍼짐 증상, 그 다음에 이 시술이 뭐 반영구 2년,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색소가 완전히 없어지고 나면 시술 피부에 시술했던 흔적들이 피부에 결이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세게 들어갔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너무 약하게 시술을 하면 굉장히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탈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색소가 거의 남지 않아서 반영구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힘 조절을 어느 정도를 줘야 된다. 우리가 뭐 표피층에다가 시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 피부에 뭐 표피, 그 다음에 진피층의 두께도 다를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조절이다 보니까 어느 부분까지의 힘을 조절을 해야 되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판단을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연습만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많은 경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시술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지금 시술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또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앞산 터치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앞산을 대부분 터치를 할 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눈썹 모양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화장을 할 때 앞산 화장을 할 때는 그라데이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산은 굉장히 연하게 하고 뒷부분은 좀 진하게 이렇게 화장을 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영구 시술을 할 때도 수지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장 기법처럼 이렇게 시술을 해주는 영역은 앞산 부분은 터치를 조금 덜 해서 그라데이션이 표시되게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화장을 한 듯한 기법을 연출을 해드리는데 이 엠보에서는 대부분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의 영상을 보면 일률적으로 앞산, 뒷산, 끝부분까지 일률적으로 힘을 주면서 배웠던 방식 그대로를 끝까지 연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분명히 엠보에도 그라데이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앞산을 굉장히 터치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뒷부분이 예쁘게 연출이 됐다 하더라도 이 앞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그래서 이 앞산에 대한 이 부분을 가장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앞산을 우리가 배운 대로 똑같이 하기는 하지만 고무판에 연습을 할 때는 저도 동일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연습을 해드리긴 할 거지만 환자에 적용할 때는 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환자의 모가 좀 굉장히 좀 짧게 앞산이 연출됐다 했을 때는 그냥 아주 짧게 해서 앞부분을 조금 더 연출하는 편이고요. 앞부분이 조금 일자 형식으로 그냥 섰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자연스럽게 힘을 좀 조절해서 일자로 서게 동일하게 조금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시면
일률적으로 그냥 동그랗게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이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고 본인들이 연구를 좀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엠보도 앞산 부분을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면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하시면 시술하실 때 아주 자연스러운 엠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엠보 결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려져 있는 눈썹 방향대로 해서 저는 5대5 정도로 해서 적응을 좀 해볼 건데요. 말 그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경계선을 이렇게 나눌 거예요. 좀 잘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앞산 부분과 뒷산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5대5 형식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을 결을 나갈 건데요. 아시다시피 중간에 앞산은 둥글게 휘어져서 이렇게 나가고요. 중간에는 모아져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고, 그 다음에 끝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까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엠보 결을 연습을 해볼 건데, 이 엠보의 결도 동일하게 앞산은 둥그렇게 나가고 중심선에서 모아졌다가 뒷산은 밑으로 내려가는 형상을 띠는 엠보 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랑 똑같이 고무판 하나를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한 올 한 올 그릴 때마다 수강하시는 분들도 한 올 한 올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올 한 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술을 할 때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엠보를 할 때는 너무 힘을 세게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앞산은 특히나 큰 힘을 주시면 범징 증상이 혹시 생기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눈썹이 나오기 때문에 앞산 부분을 하실 때는 절대 힘 터치를 세게 주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술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너무 많이 주셔서 고무판이 많이 이렇게 갈라지는 증상이 없도록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선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빈 공간을 채워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빈 공간에 또 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보이는 부분에 터치를 마무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아랫부분도 살짝 우리가 가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산을 터치를 할 건데요. 앞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에 따라서 앞산을 좀 일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앞산을 좀 둥그렇게 연출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고무판에 연습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동그랗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